보통은 사회복지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저는 일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인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부가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동복지 현장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 현장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 복지 현장도 있을 것이고, 또 노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쪽방마을, 그리고 또 정신장애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활하는 곳, 또는 흔히 병원 같은 데, 병원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구석구석에 사회복지 현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다 느끼고 절감하고 있겠지만, 사회복지 현장과 방송에서 보이는 사회에서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현장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라든가 어르신들의 목소리라든가 장애인들의 목소리, 그들이 필요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방송이나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복지인 경우에는 이제 행정적인 선, 제도적인 선, 또 법적인 규제 안에서만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법령이라든가 그거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복지 관련한 지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장 그러니까 초임자부터 사회복지를 실천을 했었는데요. 일단 현장마다 아동복지면 아동복지, 노인이면 노인, 장애면 장애, 그 현장마다의 필요성에 대한 거를 제가 밑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모방하면 반드시 내 거를 만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비스, 양육 서비스나 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진정성 있는 서비스는 절대로 제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면은 저는 그들과 함께 섞이기를 희망을 했었거든요. 학대 아동이 왔는데 저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할 경우에 중학교 2학년인데 같이 목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부시고 던지고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씻겨주면서 같이 목욕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충격이었지만 저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와 제가 마음을 열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줌마라고 부르다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첫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낮은 자세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하고 할 때는 어르신들에 맞추어서 같이 욕하는 어르신하고는 그 욕 들어주면서 같이 욕하고 같이 화내면서도 대신에 할머니를 품어줄 수 있는 아들과 딸 같은 입장에서 같이 대처해 나가면서 어울릴 수 있었고요. 아이들하고는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어른 눈높이에서 하지 않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픈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그 몸에 상처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아픈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저희 어른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눈높이가 안 돼서 쟤는 왜 저럴까, 왜 저 아이는 내가 아무리 해줘도 변화가 없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아이는 상처를 받아서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저 아이의 전부는 저거일 거야 라고 그 아이 있는 그대로의 눈높이에서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거기서 같이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 그게 저한테는 최대한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면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2년제 대학 나온 학생과
4년제 대학 나온 학생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격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1년 과정이나 2년 과정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공부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정말 열심히 다 그러진 않아요. 원격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현저한 차이를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그 수업 시간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도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송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의무적으로 클릭해가지고 시간을 채워가지고 이제 이수해야 되는 것만 이수를 한다거나 그 공부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분들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단 뭐 용어에 대한 것도 차이가 나지만 사회복지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고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라는 것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4년제 나온 학생이 공부를 아무리 못했어도 현장에서 볼 때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공부 정말 잘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학점이 잘 나왔어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사회복지를 대하는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공부할 때는 어쨌든 교수들이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또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학생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찾아가면서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노후 대비해서 보험 들듯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혼의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사회복지도 이론과 실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절대 노후보험이 아니고 이거는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훗날 내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돈 버는 거 어차피 직장 다닐 거 공부해놨다가 내 아이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좋은 일 한번 해볼까? 월급도 준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언덕 위에 하얀 집 꿈꾸고 이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습이 되어서 졸업을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올 때 적당히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는 이미 교육원에서 공부하기 전에 일반 대학, 일반 학과 전공했고, 뭐 일반 대학원을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레벨을 갖추어졌어.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도 취득을 했어. 그래서 나는 고급 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부해서 나이 어린 저들과 나하고 비교할 때 나는 조금 달라. 이런 어떤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대다수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원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론과 실전을 적절하게 복합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론만 안다고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론은 전혀 모르는데 현장을 실천한다, 현장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복지 실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차이점은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는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듣지 않은 학생들은 사회복지 현장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본인이 간절히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주변의 자문을 구하고 괜찮을 것 같아. 사회적인 흐름이 복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전망이 있는 직종이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망은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온라인으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쉽잖아요. 학점 이수하기가 본인들은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예를 들어 방송을 틀어놓고 그 학습을 할 때 그 학업 진행할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학문 자체로만 생각하고 듣고
흘리기 때문에 일단 현장과 이론과 실제가 접목이 되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절대 자기께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그냥 무조건 읽으면 내게 될 수 있지만 현장은 내 거를 만들려면 본인이 온전히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접목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나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회복지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통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이 돼서 이 다음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에게 실습 나온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나온 학생인데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청소 이것 좀 부탁할게요 라고 했는데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해야 되죠? 라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는 그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본인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들하고 함께 하기 위한 일이라면 출근해서 갈 때까지는 아이들 것이지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동복지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 장애복지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 노인복지면 노인들과 함께하는 일에서 기저귀 갈아주는 일서부터 밥 먹이는 일, 걸레질 하는 일, 청소하는 일, 또는 뭐 변기 닦는 일, 그 일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 모든 일이 저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다 내 것이다. 이들과 함께 할 거면 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나쁜 짓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사회복지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작은 낮은 자세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장에 가시면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여지는 것으로는 다 갖춰져 있어요. 뭐 학력도 갖춰져 있고 가정적으로도 갖춰져 있고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나에게 이만한 대접을 안 해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99%가 사회복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신 분들인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몇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뭐 빨래를 한다거나 밥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항상 대립관계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그 현장에서 또 다른 그 관리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대립관계가 있었는데 그들이 원격으로 사회복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낮아진 자존감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권유를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리사 어머님이 그냥 밥하는 엄마,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고 나는 공부하는 조리사, 조리사로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년간의 프로젝트로 뭐 조리사라든가 세탁원이라든가 관리인들이라든가 저희가 사회복지를 원격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사회에서 그냥 나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 나중에 보장성 보험으로 사회복지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해놓고 나중에 뭐 요양보호사를 하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든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과 또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회복지 자격은 없는데 뭐 세탁원으로 일한다거나 조리사로 일한다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했던 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두 가지 양상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들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자리매김하려고 공부를 했을 때 높아지는 자존감과 또 현장에서 들어가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낮은 자세로 일하는 거, 그리고 대접받지 않고 내가 대접을 해주고,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이미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원격으로 공부할 때는 낮은 자세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온전히 내 자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